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네. 이것도 뭐 일이 오너라 만큼이나 약간 진부하네요. 그죠? 이제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죠? 이제 좀 우리 피디님 전반적으로 조금 포맷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명품 주식 아카데미 지금 계속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앞서서 미리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 꽤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네. 2차 전지 제가 이제 꼭 소재 종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설비 투자와 관련된 이슈를 좀 그쵸.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죄다 그냥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반까지 다 급등이 나왔었죠. 네. 자화전자 한 종목만 빼고 유독 제가 자화전자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만 약간 조금 밀리고 다른 종목들 뭐 첨보도 그렇고 대주전자재료 특히나 대주전자, 그쵸. 대주전자재료는 진짜 안 움직였던 종목인데 신기하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막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한 20%가 넘게 또 항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탑픽으로 꼽아주시는 종목 그 밑에 것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도 놓치지 말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오늘도 제가 네. 정말 많은 종목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네.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또 대박 나는 종목들이 네. 있을 거거든요. 네.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 탄소 국경세. 와, 요즘 들어서 시장에서 정말 언급이 많이 맞아요. 되고 있는 친환경, 수소, 탄소 이쪽인 것 네, 같아요. 조금 뒷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항상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 말고 그리고 조금 시각을 좀 달리해서 우리가 공략을 좀 해본다면 훨씬 넓은 분야에서 우리가 탄소 국경세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소 국경세 도입과 증시 관련주들을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오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네.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읽어주시고 들어갈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후에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했어요. 딱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지난 14일 날 탄소 국경세를 이제 도입을 했다라는 게 맞아요. 나왔는데 요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Fit for 55.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 이제 EU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목표치를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55%. Fit for 55, 그러니까 55%를 감축하겠다라고 목표를 더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만큼 더 환경 관련된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친환경과 관련된 산업을 또 부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실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유럽에서 나오는 이런 소식 때문에 발동이 걸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마찬가지죠.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이 비단 딱 관련되어 있는 뭐 탄소 국경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네. 다른 섹터 쪽의 투자 심리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컨셉이고 일단 탄소 국경세가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의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국경세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관세인데 관세를 매기는 대상이 네. 탄소라는 거예요.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상품을 만들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을 할 때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면서 더 친환경적인 이제 제품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생긴다라는 거니까 그런 산업과 그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좀 해본다면 좋은 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소 발음이 굉장히 세시네요. 아, 그래요? 예, 유독 네. 탄소라고 네, 약간 탄소, 영어처럼. 탄소. 네. 예, 탄소. 그래서 친환경은 앞서 우리 지영 아나운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예요. 지금 뭐 유럽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맞아요. 탄소 중립 이미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친환경과 관련된 쪽 파리 기후 협약에 또 복귀를 했고 많은 인프라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고 이러면서 어찌 보면 이 친환경과 관련된 트렌드가 한 3, 4년 정도 좀 지연됐다. 그러나 늦춰졌던 이 환경 신재생과 관련된 투자들이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부터 오히려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EU라든지 미국,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이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SG가 이제 강화되고 있죠. 사실 이제 ESG 얘기는 여러분들이 연초부터 정말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꼭 친환경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또 만들기 위한 이제 하나의 기준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친환경 이슈가 전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좀 뜨거운 화두로 지금 대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과연 이 친환경 섹터가 정말 좀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가장 가깝게 2차 전지 소재 종목이 바로 친환경 아닌가요? 그죠? 최근이죠. 전기차가 그야말로 지금 친환경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고 그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2차 전지 소재들이 가장 또 친환경적인 이제 이슈 속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맞아요. 나서 한때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그렇죠. 많이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급등을 해가지고 CS 윈드 같은 그죠, 이런 맞아요. 대박주들이 CS.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해상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좀 받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취임하자마자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 당시에 또 수소 경제 패러다임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는 또 이제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친환경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됐었고요. 수소라든지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났다는 거. 요렇게 환경적인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그때그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분명히 나왔었기 때문에 네. 탄소 국경세 이슈 속에서도 또 다른 이제 대박주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세 시행에 따라서 수혜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유는 이제 언제부터 시행을 하냐면 지금 당장 시행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3년 유예를 두고 이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거예요. 미국도 아마 탄소 국경세 곧 동참을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이 또 출범을 하면서 중국도 아무래도 이제 환경 이슈 때문에 정말 좀 문제가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미세먼지. 중국 때문에 막 미세먼지, 황사, 이 봄, 가을 되면 정말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도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출범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요런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이제 탄소 국경세 얘기가 나온 지가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이 탄소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주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이 됐던 게 이건 산업이라든지 네. 이건 홀딩스, 이건 산업 같은 게 이 목재 산업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친환경과 관련된 탄소 배출권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좀 받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 바로 휴캠스라든지 에코프로, 후성 이런 기업들일 거예요. 요 기업들을 보면 뭐 휴캠스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서기 시작했고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폐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이제 또 주목을 좀 받으면서 네. 주가가 정말 좀 강하게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에코프로가 그 인적 분할하기 전에 지주사 그렇죠. 에코프로. 격이었는데 예, 여기에 있던 어제 우리가 한규수 매니저랑 네. 공부를 했던 것 중에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본업 중에 하나인 뭔가 환경적인 사업 있잖아요. 그 네. 저감 장치. 그렇죠. 그거를 에코프로 HN한테 넘겨줘가지고 그렇죠. 그럼 이 에코프로는 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업이 지주사의 빠졌는데.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지주사의 성격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분할되어 있는 회사들도 또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지면 됐는데 왜 제가 그 기업들을 뺐냐면 주가를 보시면은요. 사실 이미 접근할 수 없는 자리예요. 날아가 에코프로 버렸어요. BM도 그렇고 예. 에코프로 HN도 어저께 막 상한가 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 에코프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오늘 거래가 좀 붙으면서 살아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KC 그린홀딩스. 요 종목도 사실은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인데 사실 실적이 좀 안 좋아지면서 주가는 많이 빠졌었다가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진중공업 같은 기업들도 관련된 수혜주로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익히 보셨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종목들만 좀 분류를 해놓고 사실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들이니까 네. 참고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여기 같고요. 없는 기업 중에 한솔 홈데코는 그렇죠. 많이 못 갔는데 그거는 네. 왜 한솔 빠졌을까요? 홈데코는 너무 또 좀 시총이 좀 작아가지고 제가 제외를 했는데 그 종목도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묶여 있으니까 뭐 네. 참고 그거 외에도 제가 이거 언급드린 종목 외에도 뭐 자연과 환경, 그쵸, 한솔 그쵸. 홈테코 등등 네.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뭐 그 종목들을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대장- 종목들 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린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우리가 이제 탄소 국경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슈가 이제 또 부각이 되고 그쵸. 실제로 정책적인 이제 수혜를 좀 강하게 좀 받으면서 이 종목들은 실적까지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태양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폴리실리콘 만드는 또 OCI, OCI. 그다음에 SDN 이런 네.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상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가장 CS 대표적인 윈드. 대장주 그냥 CS 윈드 요거 보시면 되고 수소와 수소 연료 하면 이제 환화가 아니라 한화 솔루션. 한화 솔루션은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수소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S퓨얼셀이라든지 또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 뒤에 이제 퓨얼셀이 붙어 있는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니까 네. 두산 퓨얼셀, S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수소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한동안 한번. 참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그죠? 이런 이제 좀 기업들이. 잊혀졌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제가 오늘 네. 이제 유독 또 이 탄소 국경세 이슈를 이제 네.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이런 친환경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좀 증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권 레이스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대권 주자들이 사실 환경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또 뻔한 유권자들의 약간, 이제 예. 관심을 받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쵸, 그쵸. 처음에는 이제 되게 좀 자극적인 정책들 막 원전부터 해가지고 그쵸.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이제 그 알려져 있는 이슈라든지 뭔가 이제 정치적인 또 분위기를 한번 잡아줄 수 있을 만한 자극시킬 그런 수 정책들 있는,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 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레이스가 이제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환경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또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환경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고 슬라이드 다시 앞으로 좀 넘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해상풍력, 네. 수소라든지 수소연료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좀 잊혀졌지만 대표주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다.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대표주들 위주로 먼저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하시는 게 네.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친환경 섹터. 어찌 보면은 반도체. 예. 오늘 이제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여기 탄소 있나요? 국경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네. 요것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은.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어찌 보면은 이제 도화선이 된 건 그쵸. 이런 정책적인 변화, 시장 전체적인 어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불과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첨보라든지 뭐 대주전자재료, LNF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확 쏠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단기간에 그냥 3, 40%씩 이제 엄청난 시세가 분출이 좀 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만큼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높고 특히 글로벌리하게 이 친환경과 관련된 트렌드 그리고 ETF 상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딱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수급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거든요. 꼭 뭐 대놓고 친환경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해상풍력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산업 분야가 환경과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또 대표적인 종목들을 한번 쭉 준비를 좀 해왔는데 앞서 제가 이제 돌리도 종목으로 유니셈하고 GST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도 요즘에 다 ESG 기준을 가지고 환경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친환경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인텔, TSMC 이런 기업들이 환경 기준을 상당히 좀 까다롭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공정 내에 들어가는 오염 제거 장비의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환경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GST라든지 유니셈 이런 기업들은 반도체 호황을 떠나서 환경적인 이슈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되는 기업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 일단 시장에 알려져 있는 종목 두 개는
GST라든지 유니센과 같은 이런 네.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실제로 차트도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2차 전지 쪽이 워낙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 네. 근데 배터리, 여러분들이 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전기차, 모 브랜드의 전기차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가 그냥 수십 대가 출동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배터리에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불 끄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배터리를 뭘로 만드나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특히 또 양극재 중에 들어가는 게 코발트, 황산 코발트, 니켈 이런 중금속들이거든요. 이걸 나중에 다 쓰고 나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러게요. 자동차를 운행을 시켰는데 네. 한 10년, 20년 타고 나서 그 배터리들 못 쓰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떡할 거냐. 그게 다 환경 오염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더 시장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폐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환경오염이 덜하게 분해를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프로 HN, 이 에코프로 그룹이고,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모 화학이 원래 황산 코발트 만드는 회사예요. 네. 요 회사의 자회사가 최근에 잘 나갔던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 이제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만들죠. 그 다음에 요 회사가 황산 코발트 만들죠. 그리고 요 회사가 폐배터리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수직 계열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회사가 신소재에 비해서는 좀 못 코스모 화학. 갔죠. 너무 못 갔죠. 예. 코스모 신소재는 그야말로 막 급등.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는데 네. 코스모 화학은 되게 무겁게 좀 못 갔어요. 보통 이게 코스모 화학도 코스모 그룹의 지배 구조에 이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모회사들이 잘 못 가고 자회사들이 막 급등하는 그런 그쵸. 종목들을 많이 조금 봤었잖아요. 더 가벼운 근데 오히려 네. 코스모 화학은 지금 코스모 신소재 주가가 워낙 급등을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그냥 코스모 신소재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본업 자체도 어쨌든 이 코발트 2차 전지 이제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폐배터리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예. 관련된 부분에서 가치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주가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화테크라든지 로직스라는 종목, 이런 네. 종목들도 시장에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관심을 좀 받았었다. 파워로직스니까 요거 여러분들 좀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폐기물 그다음에 처리는 이제 폐기물 처리. 진짜 오랜만에 여름 수혜주로도 많이 봤었는데. 그렇죠. 이제 여름 수혜주이기도 하고, 왜 네. 제가 또 폐기물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지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다 때려 부셔야 되죠. 다 때려 부수면 건설 폐기물들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도 건설 폐기물들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건설 폐기물들이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죠. 그 폐기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 땅에 다 파묻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은데. 그래서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 중에 KG ETS. ETS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최근에. 근데 KG ETS는 폭등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네. 인선 인선 ENT ENT.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거의 못 움직였어요.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어닝 쇼크가 좀 나오면서 1분기 이후에 건설 폐기물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조금 뒤처지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 이런 기업들까지도 관심을 한번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소차. 네. 요것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내리에서 많이 잊혀진 종목들일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이 워낙 이제 전방 시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전장 부품, 요런 기업들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좀 소외됐었죠.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수소경제 패러다임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뭐 유니크라든지 뭐 이엔코리아라든지 JNK 히터라든지 뭐 상하 프론테크 일진다이아, 정말 많은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었고 시세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요 기업들이 왜 주가가 지금 좀 형편없느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하고 이 수소차 종목들이 좀 다른 건 그거예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시면은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1,000억에 육박하거든요.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그냥 꿈을 먹고 가는 그냥 성장주였어요. 기대주에. 근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배터리를 정말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이 소재 기업들이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LNF도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수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2, 3년 정도 뒤가 되면은 전기차뿐만 수소 아니라 패러다임이. 그렇죠. 수소도 양산차들이 상당히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분명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상하 프론테크,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은 주가도 수소 관련된 종목 중에 가장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하 프론테크는 바닥에서 지금 V자 반등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이제 저점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먼저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 다이아라는 종목은 원래는 이제 다이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자회사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살아나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제가 오늘 친환경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탄소 국경세 얘기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종목들만 주목을 하시는데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불문하고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 ESG라는 어떤 그 지표 아래에서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공정, 친환경 산업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폭넓은 좀 시각으로 관련된 종목들을 좀 분류를 해 놓으시면서 네.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로 총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꿀팁. 친환경은 어쨌든 뭐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누구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친환경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는 거. 그래서 ESG 투자에 주목을 좀 하자. 이게 종목들의 시세를 보면은 단순히 뭐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대형 펀드들이 그냥 막대한 자금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한 것도 보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벌써 2개, 3개 운용사들이 메타버스 ETF를 만들었거든요. 그 펀드들이 그냥 자금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그냥 엄청나게 급등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ESG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 자금들이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에 거의 규모로 따지면 수경에 이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SG 투자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가 바로 ESG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책적인 모멘텀,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꼭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잘 골라내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탄소 배출,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친환경 기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